현대차그룹이 지원하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는데 광주를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저속철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통 시기가 당초 3월 예정에서 4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손실을 남긴 채 추진이 중단된 전남 F1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 공무원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대와 광주대, 동신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엔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광주를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서민주도형 창조경제의 진원지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됐습니다. 먼저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돕겠습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무등정신을 창조경제에 접목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풍부한 인프라에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의 전문 역량을 더해서 광주 지역의 특화된 발전을 이루어가는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옛 금호생명 빌딩에 각각 1, 2센터로 구분돼서 운영될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곳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담 지원을 받아 광주를 수소자동차로 대표되는 미래자동차 산업 중심지와 서민 주도형 창조경제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서민 주도형 창조경제 모델은 그동안 다른 지역의 혁신센터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업 모델입니다. 성정역 앞 매일시장과 대인시장은 고유한 매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광천동 발산마을은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창조문화마을 조성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상권 정보 분석을 비롯한 원스톱 창업 지원에서부터 홍보, 마케팅 지원까지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사업 활성화를 돕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청 등에서 해온 일들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민간 기업이 책임을 맡고 나섰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인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글로벌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표방하며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센터의 핵심 분야는 수소 연료전지, 파트너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의지가 성패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실물 모형의 수소차 내부 모습입니다. 현재 수소차의 부품 국산화율은 95% 정도입니다. 나머지 부품 국산화나 기존 부품 양산화를 위해 고가의 장비 23가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됐습니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이 장비들을 활용해 수소차 관련 창업이나 시제품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광주혁신센터는 광주 지역의 수소연료 전지차 인프라와 현대차의 기술 역량을 융합해 창업을 유도하거나 기업을 육성해 수소경제 선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과 충전, 전기 발전, 그리고 수소차를 연결시키는 융합 스테이션을 만들고 이것을 토대로 수소차 산업의 생태계를 광주에 조성할 것입니다. 광주에는 광주과학기술원과 자동차 부품연구원, 그린카 부품 산업진흥재단 등의 연구시설이 있고 수소연료전지 분야 관련 기업도 80여 곳에 달합니다.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150억 원의 수소펀드도 조성됐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에 오신 분들을 사업 전체에 걸쳐서 마케팅까지 지원하고 해외 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가 보유한 1000여 건의 특허도 일반에게 제공됩니다. 광주시는 수소차 기반 구축이 자동차 밸리 조성을 견인할 거라며 기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2달여 동안의 준비를 거쳐 전국에서 6번째로 문을 연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를 수소차 핵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대차의 통큰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기가 당초 3월 예정에서 4월로 늦춰질 걸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의 일정 협의 등을 거쳐서 호남고속철도의 개통 시기를 4월 초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대전 경위가 확정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운행 계획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F1 사업으로 전라남도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시민단체가 박준영 전 전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적자 날 줄 뻔히 알면서도 치적 쌓으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다는 주장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지난 2005년 처음 추진될 때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경기 자체가 생소한 데다 전남의 불리한 입지 조건 때문에 적자가 예상됐고 전라남도가 의뢰한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에도 처음엔 이런 점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F1 사업만 갖고는 타당성 검토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이익이 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모나코 빼고는. 그러니까 F1이 적자가 난다는 걸 전면에 내세우면 앞으로도 조금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 용역 보고서는 흑자가 예상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바뀌었고 이를 근거로 전라남도는 F1 대회를 강행했습니다. 다이나믹한 세계를 추구하는 우리 한국의 또 하나의 역사가 되리라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대회를 치르면 치를수록 해마다 수백억 적자만 쌓이는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지난해부터는 대회가 중단됐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이 없으면 전라남도가 수천억 빚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감사원 감사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 이런 파탄의 책임은 박준영 전 전남지사에게 있다며 박 전 지사와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공무원 등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뒤늦게 나섰다는 겁니다. 공짜표가 남발되고 있었고 관중석이 텅텅 비어있는 상황으로 지속이 됐던 건데 이걸 무시하고 MBH 측 말만 듣고 무작정 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납득하기 곤란하다. 이에 대해 F1 조직위원회는 F1이 중단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며 2011년에도 박 전 지사 등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체는 다르지만 F1 중단 범도민 대책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전남 F1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열리기로 돼 있었고 첫 대회 이후 4차례 열렸지만 지난해 중단된 이후 올해까지 개최가 무산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 만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고발에 대해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이를 둔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항상 아이들 가까이 있으면서 아이들의 활동 모습을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로봇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깜찍한 모양의 로봇이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노래와 율동을 합니다. 키나 덩치가 같은 로봇이 아이들에겐 친구이고 친근한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흥겨운 놀이 수업은 직장에 출근해 있는 부모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안부를 묻고 싶을 땐 수업 시간을 피해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랑 재미있게 활동하고 오세요. 네. 안녕, 집에서 만나요. 네. 어린이집 교사들도 로봇이 선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채로운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직접 만지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직접 만져보고 그다음에 터치도 해보고 게임도 같이 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스스로 하더라고요. 광주 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가 산업자원통상부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에서 쓸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광주 시내 어린이집 3곳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 중입니다. 기존 교육용 로봇과는 달리 어린이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어린이들이 정서적 안정도 누릴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서로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로봇으로서 해결해서 정서적 안정 문제를 얘들의 정서적 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어린이의 안전과 정신 건강을 지켜줄 로봇이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최근 불거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그동안 엄정한 처벌이 없어 학대가 재발하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범죄 피해자 전문기관인 광주 스마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른 부처와 협력을 통해 학대 가해자는 물론 감독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대를 훈육으로 보는 가부장적인 인식도 학대를 부채질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대와 광주대 동신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전남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되 논란이 된 기성회비는 신입생들에 한해서 우선 예치금 형태로 받기로 했습니다. 광주대와 동신대도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80년) 5.18 당시 옛 전남도청 앞에 있던 시계탑이 30여 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길에 이정영 카메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제방됐습니다. 이 정수.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전복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순천 완주 고속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이 순천 서면 1터널 입구에 옹벽을 들이받은 뒤 전복돼 운전자 27살 정모 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